할머니, 죽지 마세요. 빗속에 쓰러진 13살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68 반도연. 마지막 칼국수 한 그릇을 끓이던 그녀 앞에 천막을 찍고 들이닥친 사람들. 이 땅 일주일 안에 비워. 보험금 3천만 원. 우리 거야. 법대로 하시죠, 어머니. 차가운 빗줄기 속 할머니의 손수건에 번진 붉은 핏방울. 손주인 줄도 몰랐던 아이. 며느리이지만 등 돌린 공무원. 50년 지킨 노점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아줌마. 그 애 진짜 가족 맞아요? 모두가 등 돌렸을 때 할머니는 낡은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이면 충분해. 산과 죽음 사이 단 한 그릇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살려주세요. 겨울비가 골목 포장을 두드리던 그날 밤, 한도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처음엔 목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 68해를 살면서 귀가 많이 어두워졌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다. 제발 살려주세요. 쾅. 천막 기둥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도연이 국자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자 빗물 웅덩이에 소년 하나가 엎드려 있었다. 13살쯤 돼 보이는 아이. 교복은 흠뻑 젖었고 운동화 한 짝은 밑창이 완전히 벌어져 맨발이 보였다. 애야, 정신 차려. 도연이 아이를 뒤집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파란 입술, 감긴 눈꺼풀, 얼음장 같은 피부. 이러다 죽는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68살 허리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뒷방 이불 위에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는데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 새 것도 아니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이 겹쳐져 있었다.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누가 이런 짓을. 시간이 없었다. 도연은 마른 옷을 입히고 뜨거운 칼국수를 떠왔다. 막 끓어오른 육수. 5시간을 끓인 그 후 국물을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이 넘어갈 때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래. 눈 떠. 조금만 더. 아이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도연의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할머니, 울지 마. 배고프지? 더 먹어. 아이는 대답 대신 그릇을 움켜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들이켰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 목에 걸렸는지 지침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게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영준아, 너도 이렇게 배고파했었니? 25에 세상을 떠난 아들. 혼자 굶으면서도 괜찮아요, 엄마 하던 그 아이.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 밥값 곧 갚을게요. 진짜예요. 갚을 거 없어. 배고프면 먹는 게 사람이야. 그날 밤 도연은 아이를 뒷방에 재우고 천막 안을 정리했다. 젖은 소화기가 구석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낡은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그 소화기는 몇 년 전부터 쓸모 없어졌지만 도연은 버리지 못했다. 무언가 불길한 전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
뭐야, 저거? 재개발 확정인가 봐.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도연이 천막을 나섰다. 시장 입구에 대문짝만 한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도심 활성화 재개발 사업 3개월. 내 이주 완료. 그 옆으로는 황금곰탕. 공사 가림막이 세워져 중장비가 덜컹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네. 보상금 얼마나 준대. 들으니까 평당 1,000만 원씩.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50년. 이 자리에서 칼국수를 끓인 지 50년이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도 이 냄비 하나로 버텼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그때였다. 한도연 씨 계십니까? 쨍그랑. 도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구청 재건과장 남희정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차가운 표정, 손에는 빨간 봉투. 재개발 추진 관련 사전 고지입니다. 영업 허가 재심사 예정이고요. 도연은 면발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았다. 미정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올 수가 있니? 저는 공무 중입니다. 공무. 내 남편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영준이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럴 수 있었겠니?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칼국수집 며느리였어. 맞아. 옛날에 봤는데 남편 죽고 애 버리고 떠났잖아.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법대로 하시죠, 어머니.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의 가슴에서 무언가 터졌다. 격렬한 기침. 도연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다. 하얀 천에 붉은 얼룩이 번졌다. 어머니. 미정이 손을 뻗었지만 도연은 뿌리쳤다. 됐어. 가. 병원 가셔야. 가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고 뒤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도연은 천막 기둥을 붙잡고 숨을 골랐다. 손수건에 피가 마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앞에 밥상을 차렸다. 먹어. 오늘 면이 잘 뽑혔어. 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든 거 아니에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요. 낮에 찾아온 아줌마, 일도 그렇고. 서준아. 도연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멈이 한 가지만 물어볼. 네. 엄마. 기억나니?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금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고모네 집에 맡기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미정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넌 짐이 아니야, 서준아. 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이 할멈이 말이다. 요즘 육수 끓일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왔잖아. 먹일 사람이 생겼잖아.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할멈, 기운 내게.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
웃고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도연은 서준의 젖은 옷을 정리했다.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목걸이가 손에 잡혔다. 유골함 모양의 펜던트. 도연은 그것을 등불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펜던트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와, DJ. 도연의 손이 떨렸다. 영준. 영준. 이 펜던트는 영준이가 결혼할 때 미정에게 준 것이었다. 미정이가 애한테 준 건가? 아니면 그녀는 서둘러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아들의 유품. 오래전 버리려다가 차마 못 버린 것들. 그 안에서 도연은 똑같은 펜던트를 꺼냈다. 같은 모양, 같은 각이. 영준아, 이 아이가 정말.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한도연, 나와. 쾅쾅쾅.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 도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깔끔한 점퍼 차림의 50대, 다른 한 명은 금목걸이를 두른 40대. 누구십니까? 점퍼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김태식, 우성생명 보험설계사입니다. 서준이 아버님 사고 때 제가 담당했었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험설계사가 밤 11시에 무슨 일입니까? 아, 제 옆에 계신 분은 조만수 씨고요. 금목걸이 남자가 비죽 웃었다. 서준이 친권자입니다. 법적으로. 뭐라고요? 서준이 고모부가 빚을 못 갚아서요. 친권을 제게 넘겼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조만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친권 양도 계약서, 법원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 애는 제 겁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친권을 돈으로 샀다는 겁니까? 돈? 이건 채무 변제입니다. 정당한 거래죠. 김태식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보험금 3천만 원도 미성년자 친권자인 조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수가 천막 안을 힐끗 봤다. 애 어딨어요? 나와. 자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긴. 내 돈 3천만 원이 저 안에 있는데. 조만수가 천막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도연이 막아섰다. 밤 11시에 애 찾으러 온 사람이 친권자랍니까? 이 할망구가. 조만수의 손이 도연의 어깨를 밀쳤다. 퍽. 도연이 뒤로 넘어졌다. 허리가 천막 기둥에 부딪혔다. 할머니. 뒷방에서 서준이 뛰어나왔다. 아이가 조만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 사장님. 이 새끼가 여기 있었네. 조만수가 아이의 팔을 낚아챘다. 이리 와. 도망가면 어떡해. 3천만 원짜리가. 싫어요. 놓아요. 서준이 발버둥 쳤다. 팔뚝에 옷이 걷히면서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다. 도연은 그 멍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만수의 팔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뭐, 애를 놓으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순간 주변 노점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켰다. 무슨 일이야? 또 시비 거는 거야? 경찰 불러. 사람들이 모여들자 조만수는 혀를 찼다. 오늘은 이만하고 간다.
그는 서준의 멱살을 잡고 귓속말을 했다. 너 도망 못 가. 법은 내 편이야. 내일 법원 집행관 데리고 온다. 조만수와 김태식이 사라지고 도연은 떨리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저 사람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 사장님이 고모부 빚 대신 저를 산 거예요. 3천만 원에. 뭐, 고모부가 사채 못 갚으니까 대신 저를 보험금 받을 때까지 담보로. 아이의 목소리가 끊겼다. 매일 맞았어요. 밥도 안 줬어요. 도망치면 죽인다고. 도연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이제 괜찮아. 할멈이 지켜줄게. 하지만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도연도 알고 있었다. 법이 저쪽 편이라면 자신이 이길 수 있을까? 골목 끝 검은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황금곰탕 대표 오병우. 그는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설계사, 내일 법원 집행관 섭외는 내가 해줄게. 그 할멈 코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고맙습니다. 사장이 노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신경? 이건 사업이야. 저 시장 밀어내면 내 황금곰탕 체인 10개는 더 생긴다고. 오병호는 비죽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차가 조용히 떠났다. 그리고 시장 위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새벽 5시. 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서준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몇 번이나 놔줘요. 제발. 이라고 중얼거렸다. 도연은 그때마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정작 도연 자신은 괜찮지 않았다. 법이 저쪽 편이라면. 손수건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도연은 현실을 직시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병원에 가봤자 말기, 폐암 진단만 다시 들을 뿐이었다. 내가 죽으면 이 애는.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드르릉 드르릉. 새벽 청소차가 골목을 지나갔다. 도연은 일어나 천막 밖을 내다봤다. 희미한 새벽 안개 속에서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화원 강필순. 허리 굽은 할머니. 시장에서 20년째 청소를 하는 사람. 도연은 천막을 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필순 언니,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아요. 도연아, 밤에 잘 못 잤어? 필순이 도연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근데 어젯밤에 많이 시끄러웠죠.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어버렸네. 필순이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그 아이 정말 지킬 거야? 네. 법적으로 불리하다면서. 그래도 놓을 순 없어요. 필수는 한참을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이 땅 아래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우릴 살릴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오늘만 버텨봐. 저쪽이 뭘 할지 모르니까. 필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청소차를 끌고 사라졌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땅 아래. 중요한 것. 오전 9시. 긴급 위생 점검입니다. 구청 환경과 직원 셋이 들이닥쳤다. 앞장선 남자가
명찰을 흔들었다. 한도연 씨 맞죠?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신고요? 익명 신고예요. 칼국수집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도연은 황당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그게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죠. 직원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냄비 뚜껑을 열고 식재료 보관함을 뒤지고 심지어 뒷방까지 들여다봤. 여기 미성년자가 거주하네요. 신고는 하셨나요? 손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세요. 도연의 입이 막혔다.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그럼 무허가 동거네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직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일단 오늘은 경고 조치입니다. 일주일 내로 서류 제출 안 하시면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일주일? 네. 그리고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소스통 하나를 꺼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그건 어제 산 건데요. 라벨 보세요. 유통기한 3일 전 거예요. 도연이 라벨을 보니 정말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건 조작이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확인은 본청에서 하세요. 일단 과태료 고지서 발부합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내밀고 떠났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칼국수집 위생 점검 걸렸다. 들으니까 애를 불법으로 키운대. 역시 재개발 나오니까 문제가 터지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온라인 커뮤니티 봤어. 땡땡시장 칼국수집 위생 최악이라고 글 올라왔어. 도연은 그 글을 보고 경악했다. 땡땡시장 노점 칼국수. 벌레 나왔습니다. 어제 먹었는데 국물에 벌레 둥둥. 신고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그릇은 도연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맞아. 요즘 조작 많잖아. 근데 연기 없는 굴뚝 있나?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오병우. 내 짓이지.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 서준아? 학교에서 애들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들 인터넷 글 봤대요. 할머니가 불법 장사한다고. 저를 유괴했다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선생님도 물어봤어요. 정말 할머니 손자 맞냐고. 증거 있냐고.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야. 도연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 때문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한도연. 나와. 도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조만수와 김태식이 법원 직원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친권자 조만수입니다. 법원 집행 명령서 가져왔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미성년자 서준 씨에 대한 친권 행사 집행입니다. 한도연 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므로 서준 군을 인도해야 합니다. 안 돼요.
도연이 천막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제 손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십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인도하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조만수가 비죽 웃었다. 할멈, 법 무시하면 공무집행방해 죄예요. 경찰 부를까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막 기둥을 붙잡았다. 그때 뒷방에서 서준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전 안 가요. 서준아, 조만수가 아이의 팔을 낚아챘다. 이리 와. 이 자식아. 싫어요. 놔줘요. 아이가 발버둥쳤다. 도연이 조만수의 팔을 붙잡았다. 놔주세요. 제발. 퍽. 조만수의 팔꿈치가 도연의 가슴을 가격했다.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 서준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조만수는 아이를 질질 끌고 갔다. 법원 명령이야. 거역 못해. 할머니. 할머니.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도연은 피를 토하며 손을 뻗었다. 서준아. 서준아. 하지만 손은 허공만 움켜쥘 뿐이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 묻은 손수건을 쥐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졌구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경찰 부르자.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법이 저쪽 편인데. 그때 누군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강필순이었다. 도연아. 필순은 도연의 손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말해줄게. 이 땅 아래에 뭐가 있는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있는데요? 625 대피호 69. 이 시장 밑에. 도연의 눈이 커졌다. 대피호. 내가 젊었을 때 문화재 조사 보조로 일했거든. 이 지역 지하 구조도를 봤어. 필순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손으로 그린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 시장 중심부 아래 옛날 대피호가 있어. 만약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개발이 중단되나요?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어. 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럼 서준이를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벌면 방법이 생길 거야. 필순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 서류는 거짓말을 해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도연은 피 묻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필순 언니, 그 지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검은 차 안. 오병호가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아이 회수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할멈은 끝이야. 근데 사장님, 할멈이 아직 포기 안 한 것 같은데요. 포기? 뭘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법도 우리 편인데. 오병호는 비웃으며 시가를 피웠다. 내일 전기 끊고 수도 끊어. 일주일 안에 저 천막 철거시켜.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오병호는 시장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멈, 끝까지 버티면 죽을걸? 도연은 필순이 준 지도를 펼쳐놓고 눈을 감았다. 서준아, 할멈이 반드시 널 되찾을게.
그녀는 피 묻은 손수건을 서랍에 넣고 낡은 장부를 꺼냈다. 50년 영업 기록, 단골 명단, 손님들의 이야기. 이게 내 무기야. 도연은 펜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폈다. 제목 서준이를 되찾기 위한 계획. 그리고 첫 줄을 적었다. 1점 땅 아래로 내려간다. 새벽 4시 시장 골목. 조심해 도연아. 강필순이 손전등을 켜며 도연을 부축했다. 도연은 녹슨 맨홀 사다리를 붙잡 천천히 내려갔다. 허리가 삐걱거렸다. 기침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지금은 쓰러지면 안 돼. 철컥, 철컥.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축축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이 오래된 벽돌 벽을 비췄다. 여기 정말 대피호였나 봐. 필순이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봐. 이 벽돌 쌓기 방식. 1950년대 건축 기법이야. 문화재 조사할 때 배웠거든. 도연도 벽에 손을 댔다. 차갑고 습한 벽돌. 그 틈새로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이게 정말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625 전쟁 유적은 근대문화유산 등록 대상이거든. 필순이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다. 낡은 표식 패널. 대피소 수용 인원 200명.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있다. 필순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이거면 충분해. 어서 사진 찍어.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데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벽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저게 뭐죠? 도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벽돌 틈에 끼어 있던 작은 금속 조각. 군번줄. 산화되어 녹슬었지만 숫자 일부가 보였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건 군인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맞아. 필순이 도연의 어깨를 잡았다. 이거면 충분해. 전쟁 유적에 유물까지. 문화재청에 긴급 보존 신청하면 최소 3개월은 조사 기간 확보야. 3개월. 도연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3개월이면 서준이를.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철컥철컥.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도연과 필순이 서로를 바라봤다. 도망쳐야 해요. 어디로? 출구가 여기 밖.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시장 관리인 박철수.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필순이 재빨리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었다. 청소하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길래. 청소. 새벽 4시예요. 박철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었다. 구청에서 지하 출입 듬지 통보 받았어요. 재개발 대상 구역이라고. 당장 나가요. 잠깐만요. 여기 문화재가. 문화재. 무슨 소리예요? 여긴 그냥 하수구예요. 박철수가 두 사람을 밀어냈다. 빨리 안 나가요. 구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도연과 필수는 어쩔 수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쾅. 맨홀 뚜껑이 닫혔다. 박철수가 자물쇠로 뚜껑을 잠그며 울음장을 놓았다.
다시는 내려가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릅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 도연은 필순을 바라봤다. 어떡하죠? 저 사람이 구청에 신고하면. 괜찮아. 필순이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다. 우린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 오전 8시. 구청 민원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화재 보존 예비 신청서를 작성했다. 제목 땡땡 시장 하부 625 대피호 유적 긴급 보존 신청. 사진을 첨부하고 군번줄 사진도 함께 넣었다. 접수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다. 문화재 보존 신청이요. 네. 재개발 구역 하부에 전쟁 유적이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미정이었다. 무슨 신청입니까? 미정이 민원실로 걸어왔다. 서류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 보존 신청이야. 법적 절차지. 법적 절차. 미정이 비웃었다. 어머니, 이런 걸로 재개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막으려는 게 아니야. 시간을 벌려는 거지. 도연이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3개월이면 충분해. 그동안 서준이를 되찾을 거야.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준이요? 그래. 내 아들 서준이. 제 아들이 아닙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미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포기. 내가 낳은 자식을 포기했다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미정아, 너 영준이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평생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거.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못 키워요. 가난하게 키울 바에 차라리 뭐 사채업자 손에 넘기는 게 낫다고. 그만하세요. 미정이 소리쳤다. 민원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 신청 반려합니다. 뭐 증거 불충분. 사진만으로는 문화재 판정 불가능합니다. 군번줄도 있어요. 실물. 그건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잖아요. 조작 가능성 있습니다. 미정이 서류에 반려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 포기하세요. 어차피. 도연이 미정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반려해도 소용없어. 난 문화재청에 직접 갈 거야. 구청 거치지 않고. 어머니, 그리고 미정아.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서준이 목걸이 기억나니? 내가 아이한테 준 거. 영준이가 너한테 준 그 펜던트.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서준이가 목에 걸고 있더라. 내 남편 이름. 도연은 문을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넌 아이를 버렸어도 아이는 아빠를 버리지 않았어.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연이 돌아오니 천막 앞에 적색 딱지가 붙어 있었다. 전기수도 공급 중단 체납 및 불법 영업중. 뭐야? 이게.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전기가 나가 있었다. 냉장고도 멈춰 있었다. 이럴 수가. 도연은 주저앉았다. 전기 없이는 육수를 끓일 수 없었다.
냉장고 없이는 재료를 보관할 수 없었다. 이러다 정말 끝이구나. 그때 누군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상인회장 김덕배. 도연 눈이 괜찮소. 김 회장. 이거 봤소. 전기 끄는 거. 김덕배가 한숨을 쉬었다. 도연 눈이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소. 응. 보상금 받고 떠나요. 여기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 떠나. 서준이 때문에라도. 서준이. 그 아이 벌써 사채업자한테 되찾을 거야. 어떡해요? 법도 저쪽 편인데. 도연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다. 이걸로 이 시장 땅 아래 문화재가 있어. 이걸로 시간 벌 수 있어. 김덕배가 군번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요? 응. 625 대피호 유적이래. 김덕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나도 도와주겠소. 김 회장. 상인의 돈 조금 있소. 그걸로 변호사 선임해요. 그리고 기자도 불러요. 진짜 도와주는 거야? 누님 칼국수 먹고 산 게 30년이오. 이제 내가 한 그릇 보답할 차례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 9시. 조만수의 집. 서준은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밥도 주지 않았다.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새끼. 도망가면 어떡해. 조만수가 문을 걷어찼다. 할멈한테 연락했어. 했냐고.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폰 내놔. 조만수가 서준의 주머니를 뒤졌다. 폰이 없었다. 어디 숨겼어? 퍽. 주먹이 서준의 뺨을 가격했다. 내일 보험금 3천만 원 나오니까 그때까진 꼼짝 마. 조만수가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찰칵. 문이 잠겼다. 서준은 피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바라봤다. 멀리 시장 방향. 할머니, 저 구해주세요.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똑똑.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 얼굴이 보였다. 서준아. 할머니. 쉿. 조용히. 도연이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필순도 함께 있었다. 나가자. 서준아. 하지만 문이 잠겼어요. 창문으로 나가. 떨어지면 할멈이 받아줄게. 도연이 손을 뻗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붙잡았다. 그리고 뛰었다. 쿵. 도연이 아이를 받아냈다. 허리가 꺾이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놓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정 천막 안. 도연은 서준을 끌어안고 펜던트를 꺼냈다. 서준아, 이거 내 엄마가 준 거니? 네. 아빠 이름 새겨진 거래요. 엄마가 떠날 때 이것만 남기고 갔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준아, 내가 보낸 아이구나. 엄마한테. 그녀는 펜던트를 서준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이제 할멈이 지킬게. 끝까지. 다음 날 오전 9시 구청 대회의실. 영영시장
재개발 주민공청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상인들,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황금곰탕 오병호. 맨 앞줄에는 남희정이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땡땡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부터. 잠깐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이 시장에서 50년간 칼국수를 끓여온 사람입니다. 할머니, 순서가. 순서요? 우리한테 순서를 줄 생각이나 있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전기 끊고, 물 끊고, 위생 점검이라며 괴롭히고. 그게 순서였습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저는 오늘 문화재청에 이 시장 하부에 있는 625 대피소 유적 보존 신청을 제출할 겁니다. 쾅. 오병호가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도연이 사진들을 꺼냈다. 대피소 벽돌, 표식 패널, 그리고 군번줄. 이게 증거입니다. 이 땅 아래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그 증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조작. 도연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조작이란 말을 꺼내니 내가 위생점검 조작하고 인터넷에 가짜 글 올린 건 조작이 아니고. 회의실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구청에서 조작을 했다고? 진짜예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오병호 사장. 아니면 당신 뒤에 있는 누군가?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 시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그릇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시장이 그릇이고 우린 국물입니다. 이 국물을 버리면 우린 어디서 삽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짝짝짝. 상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맞아. 우리 삶이야. 재개발 반대. 오병호가 벌떡 일어났다. 감정으로는 행정 못합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 도연이 비웃었다. 당신들이 법을 지켰습니까? 아이 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법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뭐? 친권을 샀다고? 무슨 소리야? 도연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뒷문에서 숨어있던 서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이 아이입니다. 제 손자 서준이. 이 아이 고모부가 사채 빚 못 갚아서 사채업자에게 친권을 넘겼습니다. 그게 합법적이랍니다. 사람들이 경악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오병호가 소리쳤다. 그건 합법적인 채무 관계입니다. 법원 인정받은 거예요. 합법. 아이를 담보로 잡는 게 합법입니까? 도연이 서준의 팔을 걷었다. 시퍼런 멍자국. 이게 합법입니까? 이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가두는 게 합법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3개월. 문화재 조사 기간만큼만.
그동안 이 아이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방법을 찾게 해주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기자들이 도연을 둘러쌌다. 한도연 씨, 정말 문화재가 있습니까? 친권 매매 사실이 사실입니까? 구청 조작 의혹은요?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안색이. 도연은 순간 기침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정이 나타났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과장님, 조작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권 매매 알고 계셨습니까?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할 말 있으면 해. 정. 미정의 목소리가 막혔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할 말 없으면 비켜. 난 바빠. 도연이 지나가려는 순간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겁쟁이였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준 오빠 죽고 나서 전 무서웠어요. 가난이 무서웠어요. 서준이 키우면서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버렸니? 네. 전 엄마 자격이 없어요. 미정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어머니, 제발 서준이는 지켜주세요. 제가 못한 걸 어머니가 해주세요. 도연은 한참을 미정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무릎 꿇은 모습. 서준이가 보면 어떡하. 미정이 떨리며 일어났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정아, 난 널 용서 못해. 아직은. 네. 하지만 서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연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다. 이거 서준이가 목에 걸고 있던 거야. 내가 준 거지. 미정이 펜던트를 보더니 눈물을 쏟았다. 네. 떠날 때 그것만 서준이가 말하더라. 이게 아빠 유일한 흔적이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도연은 펜던트를 미정 손에 쥐어줬다. 내가 직접 돌려줘. 그리고 엄마라고 불리고 싶으면 싸워. 우리랑 같이. 미정은 펜던트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돌아오니 천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상인들, 그리고 서준의 학교 친구들. 할머니, 서준이 달려왔다. 애들이 도우러 SNS에 글 올리고 포스터 만들고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샵 땡땡 시장을 지켜주세요. 샵 할머니와 손주의 전제. 게시물이 수백 개 올라와 있었다. 대박. 이게 다. 할머니, 저희도 도울게요. 포스터 인쇄했어요. 이 시장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그릇의 온기를 지켜주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상인회장 김덕배가 다가왔다. 도연 누님, 변호사 선임했소. 내일 서준이 친권 소송 제기한다고 하오. 김 회장, 그리고 이거
김덕배가 봉투를 내밀었다. 상인들이 모은 거요. 300만 원. 소송 비용에 쓰시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으시오. 우린 한 식구 아니오. 도연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다. 저녁 7시 구청 민원실. 도연은 문화재청 접수증을 받았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조사 기간 최소 3개월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민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미정아. 미정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요. 뭔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던 거요. 누가 뒤에 있는지. 도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신생아, 발도장 사본이 있었다. 모서리의 사이, 남이정. 그리고 그 아래, 전 조합장 나철수.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니? 제 친정아버지예요. 전 시장상인회 조합장.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오병우 사장이랑 짜고 재개발 밀어붙였어요. 보상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뭐라고? 저는 방패였어요. 딸 이름으로 밀면 의심 안 받을 거라고.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도연은 서류를 꽉 쥐었다. 증거는 여기요. 미정이 USB를 꺼냈다. 아버지 사무실 CCTV 녹화본이에요. 오병우 사장이랑 거래하는 장면. 도연은 USB를 받았다. 고맙다. 미정아. 아니에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한다. 너도 올 거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밤 10시 오병우 사무실. 오병우가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남이정 과장이 배신했어요. 뭐, USB 넘겼대요. CCTV 녹화본. 오병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쾅. 당장 막아. 기자회견 전에 뭐라도 해. 어떻게요? 모르겠어. 할멈 입을 막아. 도연은 서준과 함께 내일 기자회견 준비를 했다. 할머니. 떨려요. 나도 떨린다. 서준아. 하지만 이기실 수 있죠. 도연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싸우는 건 할 수 있어. 그때 천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도연이 문을 열려는 순간 쾅. 문이 거칠게 열렸다. 조만수와 깡패 셋이 들이닥쳤다. 이 할망구. 우리 망신시키려고. 서준아, 뒤로. 도연이 아이를 감쌌다. 조만수가 쇠파이프를 들었다. 오늘 확실히 끝낸다. 쾅. 쇠파이프가 냄비를 강타했다. 육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서준아, 뒤로. 도연이 아이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조만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 할망구. 기자회견. CCTV. 다 끝장낸다. 이 파이프가 도연의 머리를 향했다. 찰칵. 누군가 파이프를 붙잡았다. 상인회장 김덕. 뭐 하는 짓입니까? 뒤에서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무슨 짓이야? 경찰 불러. 조만수는 혀를 차며 물러섰다. 내일 기자회견. 절대 못해. 깡패들과 함께 사라졌다. 김덕배가 도연을 부축했다. 괜찮소? 응, 고마워. 오늘은 우리가 지킬 테니 푹 쉬시오. 상인들이 천막 앞을 지켰다. 도연은 떨리는 서준을 안았다. 무섭지? 할멈도 무서워. 할머니,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도연은 USB를 꺼내 들었다. 이게 있잖아. 진실이. 다음 날 오전 8시 시장입.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다. 플래카드가 걸렸다. 땡땡시장 재개발 비리 폭로 기자회견.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카메라가 설치됐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정리했다. 할머니, 물 드세요. 서준이 물컵을 건넸다. 도연이 한 모금 마시는데 기침이 터졌다. 손수건에 또 붉은 얼룩이 번졌다. 할머니,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도연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그때 구청 차량이 도착했다. 남이정이 내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구청 과장 아냐? 배신자래. 아버지가 비리 저질렀대.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도연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고맙다. 미정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정이 USB를 확인했다. 이거 틀면 제 아버지는 끝나요. 후회하지 않겠어? 아니요.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서준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기자회견 시작.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시장에서 50년간 칼국수를 끓여온 한도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재개발 뒤에 숨겨진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모함입니다. 모두가 돌아봤다. 오병호가 나타났다. 그 옆에는 정장 입은 변호사도. 저 할머니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다. 오병호 사장님, 비리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리. 웃기지 마세요. 오병호가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여기 법원 판결문 있습니다. 서준이 친권은 합법적으로 조만수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의혹은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병호가 도연을 가리켰다. 저 할머니가 오히려 유괴범입니다. 남의 아이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웅성웅성.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유괴가 아닙니다. 서준이는 제 손자예요. 손자. 증거 있어요? 오병호가 비웃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세요. 없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그럼 지금은 남남이네요. 오병호의 변호사가 나섰다. 한도연 씨, 당신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서준 군을 즉시 인도하시죠. 안 돼요. 서준이 도연 뒤로 숨었다. 저 안 가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오병호가 조롱하듯 웃었다. 검사해 봅시다.
그 애가 진짜 가족인지 DNA 검사하면 되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DNA 검사. 미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도연 씨는 제 시어머니십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며느리였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제 남편 한영주는 7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가난이 무서워서 아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자를 찾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오병호가 코웃음 쳤다. 감동적이네요. 근데 서류는요? 가족관계 증명서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꺼냈다. 어제 긴급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정정된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오병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그리고 미정이 USB를 꺼냈다.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전 조합장 사무실. CCTV 화면. 오병호와 미정의 아버지 나철수가 앉아 있었다. 조합장님, 보상금 30억 중 5억은 조합장님 몫입니다. 확실하겠지. 걱정 마세요. 따님 이름으로 밀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미정이 눈치채면 방패는 모르는 게 약이죠. 영상이 멈췄다. 기자들이 경악했다. 세상에. 이건 명백한 비리야. 오병호가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합성 아닙니다.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구청 공식 CCTV 원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완료했습니다. 미정이 감정서를 내밀었다. 오병호는 뒷걸음질 쳤다. 이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오 사장님, 해명하시죠. 불법 거래 인정하십니까? 오병호는 차에 올라타려 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 둘이 내렸다. 오병호 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오병호가 도연을 노려봤다. 이 할망구. 제가 뭐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맛이 뭔지 모릅니다. 진심도, 정성도. 오병호는 경찰차에 실려갔다. 기자회견 종료. 기자들이 하나둘 떠났다. 상인들이 환호했다. 이겼다. 도연 씨 만세. 도연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할머니, 서준이 달려왔다. 미정도 함께.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도연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침이 터졌다. 이번엔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어머니, 할머니. 도연은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단서를 들고 나왔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미정이 다가갔다. 저,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말기 폐암 4기.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고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기 폐암. 네. 아마
오래전부터 아셨을 텐데 치료를 안 받으신 것 같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서준이 그 말을 들었다. 할머니, 3개월.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정은 서준을 끌어안았다.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도연이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어머니. 미정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미정아, 기자회견 잘 끝났니? 네. 오병우 구속됐어요. 아버지도 조사받고 계세요. 그래.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준이는 복도에 있어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잠깐만. 도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아, 나 얼마 안 남았지. 어머니, 3개월 남았대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길래. 서준이랑 석 달은 더 있겠구나. 어머니, 왜 치료 안 받으셨어요? 돈이 어딨니? 병원비 한번 내면 육수 끓일 돈도 없어. 미정이 눈물을 쏟았다. 제가 있었잖아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넌 이미 떠난 사람이었어. 도연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 서준이 불러줘. 할 말이 있어. 서준이 침대 옆에 앉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 울었어? 아니요. 거짓말. 의사 선생님 말 다 들었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3개월밖에. 밖에 3개월이나 있어. 도연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말이다. 너한테 레시피 전수해 줄 거야. 레시피요? 그래. 칼국수 끓이는 법, 면 뽑는 법, 육수 끓이는 법. 다. 하지만 너 요리사 되고 싶다며. 학교에서 그랬잖아. 서준은 눈물을 닦았다. 네. 할머니처럼. 그럼 배워야지. 3개월이면 충분해. 도연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국물은 끓을수록 맑아져. 인생도 그래. 힘들수록 진짜가 보여. 할머니,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린 아직 시간이 있어. 미정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남희정입니다. 요리학교 장학 프로그램 신청하려고요. 아, 네. 학생 성함이요? 서준이요. 제 아들입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개월 뒤에 입학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병실을 바라봤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정은 또 울었다. 2주 후 구청 대회의실. 땡땡시장 재개발 최종 공개 대면 자리.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도연과 상인들, 다른 쪽에는 구청 관계자들과 새로 선임된 재개발 담당자들. 그리고 증인석에는 나철수, 미정의 아버지, 전 상인회 조합장.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도연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2주 만에 몸무게가 10kg 빠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재개발 비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도연이 손을 들었다. 저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그거 법원 판단 사항인데 법원 가기 전에 여기서 진실부터 밝히자는 겁니다. 도연이 나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철수 씨, 당신이 오병호와 짜고 상인들을 속인 거 맞습니까? 나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 도연이 비웃었다. 그럼 제가 말해드리죠. 당신은 보상금 5억을 받기로 하고 상인들 명단을 넘겼습니다. 누가 반대할지, 누구를 먼저 공략해야 할지. 웅성웅성. 상인들이 술렁였다. 그게 사실이야? 우리 정보를 팔았다고? 나철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도연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나철수 씨 계좌로 5천만 원씩 10번 입금됐습니다. 오병호 명의로. 쾅. 나철수가 책상을 내리쳤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재개발은 어차피 될 일이었어요. 난 그냥 미리 받은 것뿐이에요. 미리. 도연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동료들을 팔아먹은 배신. 현실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나철수가 소리쳤다. 이 시장은 끝났어요. 낡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안 와요. 재개발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모두. 도연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당신 딸은요? 미정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미정이를 방패로 쓴 거 맞죠? 당신 딸 이름으로 모든 걸 밀어붙여서 당신은 뒤에 숨은 거. 그거. 딸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죠. 나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도연이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내가 말해줄래. 미정은 떨리며 일어났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조종한 걸.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가 너무 많았고 제가 모르는 결제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CCTV를 발견했죠. 미정이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넌 가난하게 살고 싶었니? 평생 쪼들리면서. 그게 이유예요? 그래. 난 내가 잘 살기를 바랐어. 이 지저분한 시장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살길. 떳떳하게. 미정이 비웃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게 떳떳한 겁니까? 그거.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나철수는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밝히려고 합니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봤다. 나철수 씨는 진짜 주범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경악했다.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서류를 꺼냈다. 나철수 씨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필순이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장부. 이게 증거입니다. 필순이 장부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건 30년 전 시장 토지 매입 기록입니다. 당시 이 땅을 헐값에 사들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전 구청장 박기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전 구청장. 그 사람 10년 전에 은퇴했잖아? 필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죠. 나철수 씨도 오병우도 모두 박기석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도연이 덧붙였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땅값이 10배 뜁니다. 박기석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명의는 차명으로 돌렸지만 증거는요? 도연이 USB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박기석과 오병우의 통화 녹음. 오 사장, 일 어떻게 돼가? 순조롭습니다. 나철수 통해서 상인들 회유 중이고요. 한도연, 그 할멈은 골칫거리네요. 끈질기게 버티고 버티면 없대. 죽을 사람인데 시간만 끌다 알아서 없어질 거야. 그것도 그렇네요. 서두르지 마. 급하면 꼬리 밟혀. 조용히 밀어.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죽을 사람. 병 있는 거 알고 방치했다는 거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박기석은 제가 말기 암 환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를 지시했죠. 제가 죽으면 저항이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경악했다. 세상에. 도연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니까요. 할머니. 서준이 울며 달려왔다. 하지만 도연이 서준을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이 시장도, 이 사람들도. 그게 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짝짝짝.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이 도연을 부축했다. 어머니, 병실 돌아가셔야 해요. 잠깐만. 도연이 나철수를 바라봤다. 그는 수갑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나철수 씨. 나철수가 멈춰 섰다. 뭡니까? 딸 잘 키우셨어요. 미정이 말입니다. 당신이 망쳐놨지만 그래도 바로잡을 용기는 있더군요. 나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정아.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미정아. 하지만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는 외할아버지 면회 갈 거예요. 그 앤 마음이 넓으니까. 나철수는 무너져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그날 저녁 병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반은 끝났구나. 옆에서 서준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긴. 할멈이 뭐가 멋있어. 세상이랑 싸우는 거요. 혼자서. 도연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혼자가 아니야. 너, 미정이, 필순 언니, 상인들. 모두 함께 했어. 그래도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미정이 들어왔다. 손에 서류를 들고. 어머니, 이거요. 뭔데? 법원 판결문이요. 박기석 긴급체포 영장 발부됐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진짜? 네.
그리고 미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개발 전면 재검토 결정 났어요. 최소 6개월 보류. 6개월.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미정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뭔데? 미정이 떨리며 무릎을 꿇었다. 저 다시 며느리 해도 될까요? 도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넌 처음부터 내 며느리였어. 어머니. 미정은 도연을 끌어안고 울었다. 서준도 함께 안겼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멀리 시장의 불빛이 보였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준아, 봤니? 엄마가 해냈어. 내 아들, 내 아내, 다 지켰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준이한테 레시피 다 전수할 때까지만.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때 산소포화도 기계가 삑삑 울렸다. 어머니, 할머니,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혈압 떨어져요. 도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준의 얼굴을 봤다. 서준아, 미안해. 할머니,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이 고비입니다. 미정이 주저앉았다. 한 달.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의사는 사라졌다. 복도에 남은 미정과 서준. 엄마, 할머니 죽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죽어. 우리가 지킬 거야. 미정은 서준을 꽉 안았다. 꼭 지킬 거야. 일주일 후. 도연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서준에게 면을 뽑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반죽은 귀끝만큼 부드러워야. 너무 되면 뚝뚝 끊기고 너무 무르면 퍼져. 이 정도요. 서준이 반죽을 보여줬다. 도연이 만져봤다. 좋아. 잘했어. 기침이 나왔지만 이젠 피는 나오지 않았다. 약효 덕분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육수 끓이는 법 배워볼까? 병실에서요? 못할 것도 없지. 필순 할머니가 가스버너 갖다 준다고 했어. 똑똑. 문이 열리고 강필순이 들어왔다. 손에 작은 가스버너와 냄비. 나 왔어. 도연아. 고마워요, 언니. 이거 들키면 간호사들한테 혼나는 거 알지? 알죠. 근데 서준이한테 가르쳐야 해요. 시간이. 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너를 설치했다. 자, 서준아. 물 끓여봐. 서준이 냄비에 물을 붓고 버너에 올렸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영준아,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그때 필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내가 알아낸 게 있는데. 뭔데요? 필순이 주변을 살피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박기성 말이야. 그 사람 진짜 배우가 아니더라고. 도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나도 처음엔 박기석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박기석도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았더라고. 누구한테요? 필순이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손으로 적혀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름은 JS 홀딩.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래. 해외 회사. 이 회사가 박기숙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50억을 줬어. 그리고 재개발 성공하면 땅 지분 70%를 가져가기로 했대.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박기석도 꼭두각 씌었다는 거예요. 맞아. 진짜 주인은 그 해외 회사 뒤에 있어. 그게 누군데요? 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회사 대표 이름이 정수래. JS.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 JS. 혹시 아는 사람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스멀거렸다. 설마. 미정은 민원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JS 홀딩. JS 홀딩.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토지 매입 계약서 JS 홀딩 대표 정수. 미정은 그 이름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설마. 한정수. 그녀는 서둘러 오래된 파일을 뒤졌다. 30년 전 기록. 한정수 땡땡 시장 상인 1995년. 이민 출국. 미정의 손이 떨렸다. 한정수. 아버니. 그녀는 급히 도연의 옛 사진을 찾았다. 시장 상인회 단체 사진. 거기 젊은 도연 옆에 서 있는 남자. 한정수. 세상에. 미정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달렸다. 어머니.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미정아. 왜 그래? 이거 봐요. 미정이 서류를 펼쳤다. 도연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정수. JS 홀딩. 이게 무슨. 어머니. 한정수. 아버님 맞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은 3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미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출국 기록 있어요. 1995년 미국으로. 그리고 2010년 케이맨 제도의 회사 설립. 도연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어머니. 그 사람은 죽었어. 내가 장례까지 치렀어.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시신 확인하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화재였어. 시장 화재. 시신이 너무 훼손돼서 확인 못 하셨군요. DNA 검사도 없던 시절이어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했지.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건 보험금 사기예요. 가짜 죽음 꾸미고 보험금 타서 도망간 거예요. 도연은 주저앉았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70대 중반. 깔끔한 양복. 회색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오랜만이야. 여보. 도연의 눈이 커졌다. 여보. 한정수가 미소 지었다. 나야. 도연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섰다. 당신이. 그래. 나야. 살아있어. 정수가 다가왔다. 미정이 막아섰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난 이 사람 남편이야. 한도연의.
남편. 미정이 경악했다. 정수는 미정을 밀치고 도연 앞에 섰다. 여보,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날 속였어. 30년 동안 속였다니. 난 새로운 삶을 산 거야. 새로운 삶. 도연이 웃었다. 피눈물 나는 웃음이었다. 가족 버리고 도망간 게 새로운 삶이야. 가족. 정수가 코웃음 쳤다. 가난뱅이 가족이 뭐가 중요해? 난 미국 가서 성공했어. 돈 벌었고, 회사 만들었고. 그래서 이 시장을 빼앗으러 온 거야? 빼앗다니. 이건 내 땅이야. 정수가 서류를 꺼냈다. 30년 전 내가 이 땅 일부를 샀어. 명의는 차명으로 돌렸지만 소유주는 나야. 도연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이게 재개발되면 이 땅값이 300억은 돼. 내가 그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려고 사람들을 속인 거야. 오병우, 박기석, 나철수. 다 당신이 꼭두각시로 쓴 거지. 그래. 정수는 태연하게 인정했다. 사업이야. 도연아. 감정 섞으면 망해.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당신은 괴물이야. 괴물. 정수가 비웃었다. 넌 성인군자야? 영준이 죽었을 때 넌 뭐 했어? 며느리 쫓아내고 손주 버리고. 그거 우린 똑같아. 여보. 생존자들이야.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다. 난 당신 같지 않아. 난 돌아왔어. 서준이 찾아서 지켰어. 지켰어? 정수가 도연의 몸을 굴쳐봤다.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게 지키는 거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수가 명함을 침대에 던졌다. 생각해봐. 내가 제안할게. 10억 줄게. 그 돈으로 치료받고 서준이 키워. 뭐 대신 재개발 동의해. 소송 취하하고. 도연은 명함을 집어 던졌다. 꺼져. 도연아. 나가. 당장 나가. 도연이 격렬하게 기침했다. 피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미정이 달려왔다. 정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생각해. 꺼져. 정수는 사라졌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서준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도연이 서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30년 전에. 지금 온 거 귀신이야. 같은 시각. 구청 앞. 정수는 차에 올라타며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강제집행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로. 한도연 님이 동의 안 하면요. 동의고 뭐고 없어요. 법은 제 편이니까. 정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미정은 필순을 만났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미정이 서류를 보여줬다. 한정수, 진짜 배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법적 소유권 있어요. 세상에.
질 수도 있어요. 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직 한 가지 남았있어. 뭐요? 625 대피호 최종 조사 결과 말이야. 문화재청에서 다음 주에 발표한대. 그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필순이 이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끝까지 해봐야지. 일주일 후 문화재청 발표의 날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도연과 상인들, 다른 쪽에는 정수와 변호사들.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더 야위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다. 문화재청 조사관이 발표대에 섰다. 땡땡시장 하부 유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조사 결과 625 대피호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와, 상인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조사관이 사진을 띄웠다. 대피호 내부에서 민간인 6월 47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쟁 당시 피난민들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는 전쟁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이 지역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가등록 결정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겼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다. 가등록 기간은 2년입니다. 그동안 모든 개발 행위는 전면 중단됩니다. 쾅. 정수가 책상을 내리쳤다. 2년. 그럼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 300억짜리 땅을 얼마 준다는 겁니까? 문화재 보존은 공익입니다. 개인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사기야. 그가 도연을 노려봤다. 내가 꾸민 거지. 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땅이 증명한 거야. 땅. 그래. 당신이 버린 이 땅이 당신을 심판한 거야. 정수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수가 도연을 막아섰다. 끝난 게 아니야. 난 항소할 거야. 2년 후에. 2년. 도연이 비웃었다. 난 2년 못 버텨.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 나 죽어. 곧. 도연은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서준이는 남아. 미정이도, 이 시장 사람들도, 당신이 아무리 항소해도 시간은 우리 편이야.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 알아. 육수는 끓일수록 맑아져. 도연이 휠체어를 돌렸다. 인생도 그래. 당신은 끓이지 않았어. 그래서 탁해진 거야. 도연은 떠났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저녁 시장 천막. 한도연 칼국수 마지막 영업. 플래카드가 걸렸다. 마지막이라니. 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냄비 앞에 섰다. 오늘 한 그릇만 더 끓이자. 서준이 부축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마지막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육수를 저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서준아,
면 뽑아봐. 네. 서준이 반죽을 밀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좋아. 잘했어. 도연은 미소 지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도연 언니, 칼국수 마지막이래. 빨리 가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도연과 서준은 나란히 그릇을 내밀었다. 드세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국물을 마셨다. 역시 최고야. 이 맛을 어디서 또 먹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도연은 냄비를 닦았다. 이제 끝이구나. 서준이 옆에서 함께 닦았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요리사. 할머니처럼. 도연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넌 할머니보다 더 잘할 거야. 진짜 그럴까요? 그래. 왜냐면 너 사랑을 아니까. 도연은 서준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네. 그 마음만 있으면 넌 어디서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서준은 눈물을 닦았다. 도연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 거야. 이게 뭐예요? 레시피 눕. 할머니 50년 동안 적은 거야. 낡은 공책이었다. 손때 묻고 국물 자국 묻은. 그리고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탁 서류. 이 천막. 이 자리. 그리고 한도연 칼국수 상표권. 다 내 거야. 할머니. 조건이 있어. 도연이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따뜻한 밥을 끊지 마라.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한 그릇 내밀어라. 그게 할멈의 마지막 부탁이야. 서준은 공책과 서류를 꽉 안았다.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 일주일 후 병원. 도연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서준과 미정을 불렀다. 미정아, 서준아, 네, 어머니, 네, 할머니.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돌아와 줘서. 어머니. 그리고 서준아. 네. 5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야 내 인생도 이고. 네. 할머니.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영준아. 엄마 이제 가도 되지. 내 아들. 내 아내. 잘 지켰어. 비.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다. 어머니. 할머니.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도연은 평온한 얼굴로 떠났다. 장례식 3일.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셨을 거예요. 영정사진 속 도연은 미소 짓고 있었다. 서준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할머니, 꼭 지킬게요. 약속. 장례 후. 서준은 빈 천막 앞에 섰다. 냄비, 국자, 낡은 간판, 모두 그대로였다. 미정이 다가왔다. 서준아. 엄마, 이거 봐. 미정이 봉투를 내밀었다. 상인들이 모은 거야. 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요리학교 장학 제안이야. 전액 무료. 서준의 눈이 커졌다. 저, 진짜요? 응. 내가 할머니 뒤를 이어서
요리사 되는 거. 모두가 응원해.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서준아. 미정이 서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아니에요. 엄마. 돌아와 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2년 후. 한도연 칼국수 재단 개관식. 새로 지어진 건물. 깔끔하지만 따뜻한 느낌. 현판이 걸렸다. 한도연 기념관 따뜻한 한 그릇을 위하여.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요리 교육센터. 3층은 도연 추모 공간. 개관식에 사람들이 모였다. 상인들,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한정수. 그는 멀찌감치 서서 건물을 바라봤다. 미정이 다가왔다. 오셨군요. 정수는 현판을 올려다봤다. 내가 졌구나. 졌다기보다는 미정이 말했다. 돌아갈 기회를 놓친 거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미정이 봉투를 내밀었다. 서준이가 드래요. 개관식 초대장. 정수는 초대장을 받았다. 할아버지께 대 서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 요리 교육장. 서준이 아이들 앞에서 연을 뽑고 있었다. 자, 반죽은 귀끝만큼 부드럽게. 너무 되면 뚝뚝 끊겨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맞아. 잘했어. 서준은 할머니처럼 웃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정수는 멈춰 섰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 3층 추모 공간. 벽에는 옛 간판 조각이 걸려 있었다. 한도연 칼국수. 그 아래 흑백 사진. 앞치마 두른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옆 액자에는 글귀. 한 그릇의 온기가 수백 그릇의 내일이 되었다. 서준은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따뜻한 밥 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시장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렸다. 저녁 시간. 서준이 무료 급식소에서 국을 퍼주고 있었다. 줄을 선 사람들, 노숙자, 홀몸 어르신, 결식 아동들. 드세요. 천천히. 한 할머니가 국물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서준은 할머니처럼 미소 지었다. 미정이 옆에서 함께 배식했다. 서준아, 시간 다 됐어. 집에 가야지. 네. 엄마. 근데 저 할머니 한 분만 더. 그래. 천천히. 밖에서 정수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떠났다. 봉투 안에는 수표 10억. 그리고 쪽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할아버지가 한 그릇의 온기가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수백 그릇을 나눴습니다. 그 수백 그릇이 수천 명의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도연 할머니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한 그릇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맑은 국물처럼 익어가기를.